TV를 보면은 관찰 예능이 참 인기거든요. 그러니까 패널들이 몇 명 이렇게 나오고 모니터를 보면서 그 집을 관찰하는 거예요. 대개가 이제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관찰하는데 주로 어떤 부부가 나오던가요? 문제 많은 부부. 부부 사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데요. 뭐 최수정 하이라 이런 데는 안 나와요. 그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 많고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저렇게 살아? 뭐 이런 데가 나와요. 주로 아내는 일을 해요. 육아를 하고 남편은 뭐 하죠? 게임하든지 자든지 요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 이런 걸로 그래 내 집에서 좀 쉴 수도 있지 이런 태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패널들이 나와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이런 거거든요. 밑에 막 자막이 나와요. 좀 도와주지. 요게 자막이에요. 결국 등교도 엄마 몫이네요. 끝까지 안 일어나네요. 이런 자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튜디오에 그 남자가 나와 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은 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욕을 먹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많이 비춰줘요. 혼자 사는 것도 이제 비춰주고요. 개가 이제 사는 것도 비춰주고 이렇게 계속 비춰주고 관찰하고 그러거든요. 남의 집에는 갈등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물론 있는데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없으면은 뭐 재미가 없죠.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그 가정을 비춰주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갈등을 해결하며 살 수 있을지 그 약간 솔루션처럼 이제 그렇게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죠. 살면서 부부가 갈등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뭐 때문에 갈등이 있냐? 설문조사 한 거 보니까 1위가 성격 차이예요. 부부가 갈등하는 원인, 성격 차이다. 그러거든요. 성격 차이 갈등인데 그러면 뭐 안 맞죠? 안 맞는데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또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갈등의 갈자는 이게 칡덩쿨이거든요. 칡덩쿨. 그게 갈자예요. 등자는 등나무예요. 서로 이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거꾸로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칡은 이제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 또 등나무는 이제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꼬이는 거예요. 풀 수가 없어요. 많이 올라갈수록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중에는 진짜 오해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풀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부부는 이제 한 곳을 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이 되었고 이제 한 곳을 보는 사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갈등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 계속 이제 꼬인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결국 이제 갈등은 기대치가 높아 생기는 거랍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치, 아내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으면 갈등도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하고 술라미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만 바라볼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신혼인데 늦게 들어와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늦게 들어와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도 그랬거든요. 술람미가 신랑을 기다려요.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옷을 입지 않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은 TV 보면서 기다렸겠죠. 침대에 누워서 TV 보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뭐 TV가 없으니까 신랑만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이제 막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이 이제 온 거예요. 너무 늦게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러는 거예요. 문을 막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온갖 뭐 예전에 아까 2장에서 말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의 뭐 사랑, 나의 뭐 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어요. 만약에 2장에서 술람이었다면은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제 신랑이 왔으니까 아무리 늦었어도 이제 문을 열어줬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문을 안 열어줘요. 결혼했는데 신랑이 밖에서 막 여보 나왔어 막 이러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왜 그러냐면 3절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그러니까 신랑을 위해서 벗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문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옷도 벗었고 발도 씻었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신발 신고 나갔다 오면은 또 침대에 올라오려면 발 닦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단지 귀찮았기 때문일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샤워를 한 다음에 옷 벗고 그냥 잤대요. 그 신랑이 오든지 아니면 신부가 오든지 뭐 아내가 오든 남편이 오면은 그냥 가운 하나 걸치고 가서 문 열어주는 거 일상이거든요, 그냥.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신랑은 지금 밖에 보니까 밖에서 이슬을 흠뻑 맞았어요. 옷이 축축해질 정도로 이슬 흠뻑 맞았는데 아내는 귀찮다는 이유로 지금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은 게 아니라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부부싸움 뭐라 그러죠? 칼로 물베기다 이제 그러거든요. 칼로 물베기다. 그러니까 뭐 한번 싸웠어도 절대 둘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가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랐어도 그냥 조금 있으면 다시 합해주고 다시 합해주고 원상복구, 원상회복 이게 이제 굉장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앞에 한강이 있는데 한강에 가서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 물을 갖다 계속 베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베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우리가 봤어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부부끼리 싸워요. 그렇게 계속 싸워요. 부부싸움 뭐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면서 계속 싸워요. 옆에서 사람이 지켜봐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싸워봐야. 부부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뭐 생각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싸우더라도 화해가 쉬워야 됩니다. 부부끼리는 화해가 쉬워야 돼요. 화해할 타이밍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술람미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솔로몬이 문틈으로 자기 손을 쑥 하고 집어넣어요. 거기서 문틈은 문 구멍을 말하거든요. 지금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데 예전 아파트에는 그 아파트 현관문에 작은 구멍 하나가 있었어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걸 열면 거기다가 우유도 집어넣고 신문도 집어넣는 작은 구멍이 있었다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도둑놈들이 그 구멍에다 손을 집어넣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거긴 또 구멍이 또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만 뻗으니까 이게 문고리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쑥 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걸 보고 있다가 큰 몽둥이를 갖고 와요. 바로 이만큼 집어넣었는데 역을 때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게 풀어졌을 것 같아요. 비명소리가 났어요. 하여튼 이렇게 쑥 하고 나갔는데 그 다음은 뭐 보이지 않아서 못 봤지만 엄청 났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지금 내 사랑하는 자야 어쩌고 저쩌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해도 안 열어주니까 문틈으로 지금 손을 쑥 하고 집어넣는 겁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화해의 제스처예요.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한 것이죠. 그럼 이때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서 화해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의 애쓰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풀려요. 화해를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얼른 문을 열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뜸을 들여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몸단장을 하고 향기름을 바르고 문을 열어요. 근데 우리가 밥할 때 있잖아요. 뭐 이 뜸을 너무 오래 들이면 밥이 어떻게 돼요? 타버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술람미가 지금 뜸을 너무 많이 들인 거예요. 5절 보세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화해 이제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주면 되는데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몸단장을 먼저 화장도 하고요. 온몸에다가 막 향수를 갖다 막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문 열려고 문고리 잡았는데 거기에 막 떨어질 정도로 많이 뿌린 거예요. 분명히 남편을 위한 일이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문을 딱 열었을 때 신랑은 떠나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화해의 타이밍을 잘 잡는 거예요. 둘 다 너무 늦어요. 신랑도 너무 늦게 오죠? 아니 어차피 좀 일찍 올 거면 좀 일찍 오면 참 좋잖아요. 어차피 와서 좀 화해를 청할 거면 일찍 오는 게 좋아요. 신부도 너무 늦게 열어요. 그냥 몸치장은 좀 나중에 하면 좋을 텐데 문을 먼저 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게 열어서 신랑이 떠나고 맙니다. 화해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끼리 싸웠어요.
싸움한 다음에 곧바로 막 말 걸고 막 그러세요? 싸웠어. 막 치열하게 막 싸웠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화가 나고 막 감정이 상할 정도로 싸웠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 여보 근데 밥은 언제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밥을 못 얻어먹어요. 예.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한다니까요. 어느 때는 남편이 말을 안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아내가 말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꼭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화해의 신호를 갖는 거예요, 부부간에. 예. 어느 정도 싸웠으면 이제 화해할 때쯤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어색하고 서먹해가지고 화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화해의 신호를 갖는 겁니다. 남편은 평소에 안 하던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아내는 그냥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그 반찬을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침 이제 안 차려주는데 그날따라 아침을 차려주는 내가 좋아하는 거 차려줘요. 그러면 이제 알아들어야죠. 아, 이 사람이 화해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어느 남편은 아내와 이게 싸우다가 이제 화해할 때쯤 되면은 처갓집을 찾아간대요. 고기 사들고 소고기 사들고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저녁을 먹고 온대요. 그 아내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엄마가 딸한테 분명히 전화합니다. 오늘 이사방 다녀왔다 갔다고. 네. 그게 뭐예요? 화해의 신호예요. 화해 제스처를 하는 거죠.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술람미가 그 타이밍을 놓칩니다. 문을 열었는데 너무 늦게 열어요. 그 순간 술람미가 어떻게 되죠? 정신을 잃어요. 눈앞이 하얗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하얗게 됐으니까 지금 술람미의 모습이 어떻죠? 자기는 이제 목욕하고 지금 그냥 알몸이에요. 거기다가 나이트 가운 하나 입은 거예요. 신랑이 오니까 그거 하나 입고 이제 딱 문을 열었는데 신랑은 없어요. 정신은 하얘졌죠? 신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몸으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예, 신랑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순찰차들이었어요. 순찰자들. 경찰관이죠. 그들 만납니다. 3장에 만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들이 술나무를 막 때리면서 겉옷을 뺐습니다. 아, 옷 하나밖에 안 입었는데 막 때렸어요. 온몸이 막 피투성인데 알몸으로. 그렇게 그냥 거리에 버려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요. 화장을 짙게 하고 온몸에 막 향수를 막 뿌리고 엄청나게 뿌려가지고 향수 냄새를 막 풍기면서 남자의 이름을 아주 야심한 밤에 막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당신은 그 여자는 창녀밖에 없었대요. 당시 아시리아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매 50대를 맞고 겉옷을 빼앗겼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가 지금 순찰자들에 의해서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화해의 타이밍을 놓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찍 나갔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타이밍을 놓쳐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술람미가 지나가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해요. 이게 세 번째 부탁인데 앞에서 2장에서도 한번 부탁하고 3장에서도 한번 부탁했어요. 그때 내용은 전부 적절한 시간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사랑에도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기다려달라. 그런 부탁을 2번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부탁을 하는데 지금은 자신이 그 때를 놓쳐요. 그 여인들에게 부탁했던 그 때를 자신이 놓칩니다. 때를 놓친 것을 후회하면서 솔로몬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해서 병이 낫다는 말을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사람은 문제가 생겨야 좀 정신을 차려요.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살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아내 귀한 줄 남편 귀한 줄 모르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남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가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찍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냐면 첫 번째가 화해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화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솔로몬과 술람미에게는 2가지 타이밍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화해할 시간이 좋지 않아요. 화해할 시간이. 둘 다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솔로몬은 밤이슬 맞으면서 지금 화해를 청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문 밖에 와 있는 거예요. 문 열어주기를 기다려요. 술람미도 이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목욕도 하고 몸장장도 지금 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술람미는 기다리다가 지쳤고 솔로몬은 밤이 너무 늦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남편은 꼭 술 먹고 와서 화해한 사람이 있어요. 제정신이 하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와서. 그 다음날 또 기억도 못해요.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처음에는 1번, 2번 속아주다가 나중에 속지 않잖아요. 네. 밤늦게 막 졸려 죽겠는데 막 화해하자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낮에 정신이 말짱할 때 있잖아요. 화해하기 좋은 시간에 그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화해할 장소가 좋지 않아요. 솔로몬이 찾은 화해 장소가 어디죠? 문 밖이었어요. 술람에는요, 지금? 밖이에요, 그냥. 예. 길 밖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문전박대 당하고요. 술람에는 험한 꼴을 당합니다. 거기서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화해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둘 다 있었어요. 솔로몬은 늦게라도 화해할 마음이 있었고, 술람에는 솔로몬을 받아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가 문제였어요. 만약에요, 솔로몬이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술람미가 조금 더 일찍 문을 열어주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화해의 밤을 보냈겠죠. 그래서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화해 타이밍도 참 중요하지만 이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부부 갈등하는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격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건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외적으로. 근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진짜 이유가. 그 뭐냐면 정서적 안정감이 부족하거나 깨지는 경우 싸운대요. 정서적 안정감. 이게 부족하거나 깨지는 경우 싸운대요. 어떤 부부가요, 동창회를 다녀왔어요. 다녀온 다음에 이 아내가 남편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남편을 좋아했던 동창이 남편에게 계속 문자 보내거든요. 이상한 여자죠. 하지만 남편의 태도가 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탁 잘라내면 좋겠는데 오히려 아내에게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냐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오히려 아내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 뒤로 남편의 모든 게 다 꼴보기 싫어집니다. 막 사소한 일에 잔소리하게 되고 퇴근이 조금만 늦어져도 막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은 남편이 휴대폰을 몰래 열어봐요. 근데 원래 예전에는 비밀번호를 안 잠궈 놨었는데 막 잠겨진 거예요. 막 온갖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막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막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그 자리에 막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들에게 물어볼게요. 왜 아내가 화가 난 것일까요? 왜? 왜 이 아내가 그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제가 보기를 2개 드릴게요. 첫째, 남편이 의심스러워서. 둘째, 자신과 남편 사이에 정서적 안정감이 깨졌기 때문에. 뭐예요? 두 번째, 정서적 안정감이 깨진 거예요. 동창에게 연락이 온다는 사실보다 그것에 대처하는 남편의 태도에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실수는 문자 막 주고받은 게 아니었어요. 아내와 사이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감이 깨진 그 아내는 계속 남편을 공격하는 거죠. 불안이 클수록 공격력도 거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대개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아내가 자꾸만 공격하니까 그 동창과의 연락을 끊어요. 그럼 모든 상황이 정리될 거라고 남자들은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안정감이 깨진 상태는 그대로인 겁니다. 더 이상 남편은 아내에게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불안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할 거 다 했었는데 뭐 당신이 계속 그러니까 뭐 내가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때 두 사람이 서로의 진심을 나눠야 합니다. 진심을. 아내는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을 남편에게 다 이야기하고 남편은 아내의 그런 상황을 받아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다시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다시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해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기회로 삼으세요. 기회로. 혹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요새 뭐 말도 안 하고 있고 막 서로 막 거리가 좀 멀어져 있고 이런 가정들은 화해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또 한 가지는 화해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갈등하는 부부에게 주시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이기적이거든요. 아담과 범죄했어요. 들켰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이 뭐죠? 제가 먹으랬어요. 그러거든요. 제가 먹으랬어요.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근데 원래 아담이 하와를 처음 딱 봤을 때 그 아담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눈이 부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상대에게 계속 미루는 거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술람미와 지금 솔로몬이 갈등하는 것도 이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럼 집에 늦게 들어왔으면 약간 미안한 마음 좀 있어야죠. 지금 자고 있을 텐데, 아내가 자고 있을 텐데 미안한 마음 좀 있어야죠. 근데 당당해요. 여보, 뭐 나 왔어. 뭐 문 열어. 이러면서 막 문 두드리고 막 소리 지르고요. 한잔 했는지, 뭐 평소에 말도 안 하는 거, 뭐 나의 뭐 사랑 어쩌고 저쩌고, 나의 뭐, 그렇게 하면서 막 해요. 그러면서 문을 열려고 막 문틈으로 막 손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배려가 없는 행동이죠. 술람이 마찬가지인데요. 그 문을 열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귀찮은 거예요. 3절에서 보니까 내가 이러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내가 발을 씻었으니, 도저히 귀찮아서 문을 못 열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랑도 이기적이고 신부도 이기적인 거예요. 이런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로 그 비결을 알려줘요. 눈을 열고, 입을 열고, 문을 여는 거예요. 눈을 열고, 입을 열고, 문을 열어요. 눈을 열래요. 눈을 열라는 말은 아내를 남편을 처음 보았을 때 그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사랑을 느꼈을 때, 그때 눈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아마 그때는 전부가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다이어트 했거든요. 뭐 한 2달 만에 8kg를 뺐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안 먹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안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 8kg쯤 뺐어요. 뭐 건강이 안 좋다고 그렇게 빼다가 멈췄어요. 더 이상 안 뺀대요. 왜 안 빼냐 그랬더니 사모님 빼지 말랬대요. 자기는 마른 남자 싫다고. 뚱뚱해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네가 마른 남자가 되면 난 어떻게 너를 좋아하라는 얘기냐 이래가지고 그냥 멈췄어요. 그냥 더 이상 안 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처음 내가 보았을 때 그 감정대로 보아주세요. 그게 이기심을 버리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말이에요. 입을 열어야 돼요. 가장 사랑스러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뭐라고 하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술람에도 솔로몬에게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친구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말이 아름답죠. 야, 너 이게 아니라 나의 사랑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말이 아름답죠.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 중에 정말 안 좋은 말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그 말을 듣다 기분 나빠져요. 이게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어떤 뭐 직장에서도 이제 뭐 아래 저기 직원을 이렇게 하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제 뭐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럼 그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상대방은 기분 나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보, 잠깐만 와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거 진짜 안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 진짜 안 좋은 말이에요. 갈등이 주로 어디서 시작되냐면 요 말입니다. 입. 회복되는 것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입. 그래서 회복을 원하면 상대방을 높이는 말, 따뜻한 말,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연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성적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난 언제든지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제가 친구하고 만나면 주로 이제 설교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한 이유는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다. 그런 뜻이고요. 휴가를 가도 뭐 늘 설교 준비하고 와요, 그냥. 제가 이번 휴가 마치고 돌아오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달라진 게 하나 있대, 저한테.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휴가를 가면 가자마자 컴퓨터를 켰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컴퓨터를 켰대요. 그런데 이제는 밤에 펴드려요. 낮에는 놀고. 달라진 거죠. 친구를 만나면 늘 설교 얘기해요. 요새 무슨 본문 갖고 해? 이런 얘기요. 무슨 책 해, 요새는? 이렇게. 제가 악어사 한다고 그랬더니 왜 그걸 하냐고. 그 어려운 거 왜 하냐고. 이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남자들 만나면 보통 이게 부부 뭐 얘기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목사들은 또 더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뭐, 집 얘기 잘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 뭐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 뭐 얘기 막 하기 시작하는 거 처음이었어요.
자기는 뭐 힘이 넘쳐서 아내에게 뭐 자주 요구하는데 아내 힘이 딸려서 뭐 번번이 자기 거절당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번 요구하면 그 중에 한 번 될까 말까 이러더라고요. 네. 한참 웃으세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남자가 외도하는 이유를 보게 됐는데, 남자가 아내로부터 부부관계를 거절당했을 때 남편이 가는 2가지 감정이 있대요. 그 첫 번째가 아내가 나를 더 이상 매력적인 남자로 생각하지 않나, 이게 첫 번째고, 2번째는 내가 더 이상 아내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랍니다. 남자가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이고요,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 그러다가 좀 잘해주잖아요, 다 잊어버려 또. 그게 남자거든요. 근데 여자는 좀 달라요. 아내가 외도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편과 정서적인 관계가 깨지는 순간부터 시작된대요. 그때부터 아내의 외도가 이제 중요한 말이죠. 이게 깨지면 여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부부관계를 이분화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좀 아까 싸웠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싸웠는데 그건 그거고, 또 부부관계는 부부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부부관계로 화해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자들은 그게 안 된답니다. 정서적인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내를 정서적으로 잘 돌봐주는 겁니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아내의 사랑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히트친 드라마 하나가 있죠. 부부의 세계. 근데 제가 학교 갔는데 교수님이 그래요. 그거 보냐고. 그래서 안 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꼭 보래요. 꼭 보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현실 얘기니까. 근데 뭐 언제 그걸 다 챙겨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보고 평론가의 글을 읽었는데 그들은 완벽한 부부예요. 진짜 완벽한 부부. 아내는 의사고 남편은 사업가예요. 진짜 잘났어요, 둘 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외도해요. 친구가 묻잖아요.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외도를 하냐.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이 뭐냐면, 걔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이게 대답이었어요. 그 여자애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창작자로서 영감이 막 떠올라.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쁘고 젊고 어리고 무슨 뭐 매력적이고 아내에게 없는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여자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이게 대답이었어요. 드디어 내가 된 것 같아. 내가 더 큰 성취감이 생겼어. 이제 내가 막 살아나. 살맛이 난다고. 이것이 외도한 이유였어요. 철저한 자기애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부부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머물며 살아갈까요? 혹시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은 아닐까요? 성경은 이 자기애를 가리켜서 죄라고 말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격 장애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자기를 뭐 아끼고 돌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죄악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의 고리를 끊으려면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이기심 버리고 눈을 열고 입을 열고 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게 배우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오은영 박사가 안 나온 데가 없지만 뭐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여러분, 결혼이 왜 지옥이 됐을까요? 결혼 원래 행복한 건데 왜 지옥이 됐어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마다 결혼은 지옥이다, 결혼은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혼이 왜 지옥이 됐을까요? 저는 그 제목이 그냥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방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연을 받다 보니까 그 말이 저절로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지옥 같은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는 부부간 갈등이 찾아올 때 화해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라. 이 2가지예요. 갈등 없는 부부 없습니다. 문제는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이러다 말겠지. 별일 아니겠지. 이게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 말겠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뭐 해결되겠지 하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가요, 칼로 물을 베는 게 아니라 나를 벨 수가 있어요. 그때가 술라미처럼 뭐 당신이 정말 멋져요, 뭐 훌륭히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부부싸움은요, 칼로 물베기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항상 물이 흐르겠지 하고 생각하는 건 진짜 대단한 착각입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를 방치하면 언젠가 물줄기가 약해지면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물은 없고 칼만 남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우자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아주고 따뜻한 말로 감싸주고 마음껏 내 안을 막 드나들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행복한 가정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